네, 계속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워낙에 시장이 블랙 먼데이처럼 급락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기 상황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글로벌 증시입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른 것인지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발표된 이제 물가 지표의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상단이랑 이제 하단을 제외한 품목들을 보고서라도 미디안 CPI가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그 의미는 결국에는 크게 물가 지표가 내려가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구재 물가 지표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재고가 크게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쌓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공급망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중국의 봉쇄 정책 수준을 봤을 때 올해 내에 이런 자동차 재고의 정상화가 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물가 지표의 빠른 하락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점론에 대한 부분은 결국엔 정점은 나오게 되어 있고 피크아웃은 나오게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8%대 CPI에서 6%대로 내려가는 게 정말 피크아웃이냐, 사실 8%대 그 고점에서 4%까지는 내려와야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물가 경로는 연말까지 한 6.5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준에서 크게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경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부담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앞서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본 것처럼 이번 주에 개최되는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될지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90몇 %의 비중으로 CME 페드와치를 보면은 50bp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은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75bp 인상 가능성도 지금 21.5%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부담을 가질 만한 수준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6월 FOMC 회의에서 당장 자이언트 스텝을 쇼크를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의 수준에서 이 물가 지표를 봤을 때 9월과 11월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오는 부분은 있겠지만 당장 6월과 7월의 전망치를 바꿀지 여부는 사실 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 같은 경우는 6월 물가 지표가 또 한 번 고점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 6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은 좀 적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 물가 지표 지난 금요일 날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난 뒤에 미국 외사들의 그 금리 인상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6월과 7월 FOMC에서 이제 50bp 금리 인상 이후에 9월과 11월에 50bp 금리 인상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12월과 1월까지 25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2022년에만 타겟 금리 목표치를 2.88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보통 2.7 정도였는데 한 1%포인트 이상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물가 지표로 인해서 물가의 궤적 그리고 금리의 궤적 또한 조금 더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수의 방향성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3.25%, 코스닥은 무려 4%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투자 전략들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매도는 또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일단 매도를 치기보다는 이미 많이 빠져 있고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빠져나오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2011년이나 2018년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쪽 경기 부진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과거 평균
12개월 PER에서 마이너스 평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정도가 이제 저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한 8.7배가 이제 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는 한 2,400포인트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단을 열어두는 시기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6월, 7월, 그리고 9월, 11월 4번의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면 사실 코스피가 올라오기보다는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보수적으로 캐시를 가지고 있다가 좀 매수하는 시점을 찾아보는 기회를 좀 엿보는 그런 관망 심리가 좀 더 짙어지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상단을 어떻게 열어놔야 될까요? 오늘 또 외환 시장 급등하면서 또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상승 탄력은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뭐 15원 가까운 오름세예요. 상방을 어느 정도나 열어둘까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개입이 있다고 해도 구두로서 그치고 있고 그렇죠. 뭔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 적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물가 지표가 올라오면서 이런 무역 적자 전환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는 달러 강세 압력은 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1,350원까지 지금 상단을 열어놓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물가라든가 그리고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래도 또 중국의 경제 지표, 뭐 CPI, PPI가 어느 정도 인플레 압력을 좀 둔화시켰다라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석 나오면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가져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미국이 워낙 이제 금리를 좀 세게 올리고 있는 네. 상황이고 유럽이라든가 이제 선진국들에 대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조금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최근 여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이러한 경기 둔화의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에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뭔가 기회를 엿보기에는 정책적으로 크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을 보기는 어렵고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연말쯤 되어서야 조금은 이제 경기가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지금 법인세 인하라든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가장 좀 궁금하게 바라보는 부분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이제 정책 모멘텀이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일단 당장 6월 중순쯤에 발표가 예정인 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지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은 맞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과세 제도가 이제 단순화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완화되기 때문에 마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은 맞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코스피에 영향을 미칠지는 법인세율 인하 자체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를 좀 가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 컨센서스 상에서는 25%에서 22%로 한 3%포인트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큰 폭의 마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형 기업 중심으로 좀 매출이 높은 대형 기업 중심으로만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2,400 하회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군에 우리가 서서히 관심을 좀 가져볼까요? 전략은요? 네, 저희가 2,400포인트를 사실 하단으로 제시를 네네. 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딥밸류라고 해서 저희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의도에서 다 얘기하듯이 보수적인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거기서 조금 더 엣지를 주자면 저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성장 모멘텀
모멘텀이 있는 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전기차라든가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통신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같은 부분에서 조금 성장주다운 그런 실적 개선세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차, 게임, 엔터테인먼트, 통신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신흥국이나 다른 국가 대비해서 한국 고유의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관하게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